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밤 11시 36분 정도 됐어요. 다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요즘 한국은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서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밖에 나가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너무 춥지 않은 건 당연하고 너무 덥지도 않고 바람도 많이 안 불고 한번 나가면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날씨입니다. 네, 제가 저번에 1화를 처음 올렸는데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제가 긴 영상을 올리려고 했더니 채널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오르창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어야 내가 올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채널 구독 많이 해달라고 해야겠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냥 잘못 알았던 거였어요. 오늘은 그래서 그냥 느긋하게 원하는 만큼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다들 제 채널은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국어로 공부하는 친구가 있다면 추천을 해주시고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MBTI 다들 들어보셨나요? 아마 한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MBTI는 사람의 성격을 4가지 항목으로 나누는 테스트예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20년부터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좀 더 빨리 유행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은 좀 재미없는, 이미 너무 다들 많이 얘기하고 알고 있으니까 자주 얘기하는 주제는 아니긴 한데 2020년, 2021년 아니면 작년까지도 사람들을 만나면 처음으로 물어보는 게 MBTI가 뭐예요? 이거였어요. 진짜 정말 흔하게 많이 물어봤던 질문이었는데 이렇게 지금은 좀 유행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 MBTI라는 게 한국 문화에 꽤 큰 영향을 준 테마인 것 같아서 이 유행이 아주 사라지기 전에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MBTI가 뭐길래, MBTI가 도대체 뭐길래, 그게 뭐라고 한국인들은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지, 왜 이렇게 유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MBTI 검사 해보셨나요? 제 MBTI는 INFP예요. 이거를 한국인들은 영어 단어를 읽듯이 INFP, FP, INFP, 뭐 ENTJ다 하면은 NTJ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처럼 좀 간단히 부르기도 하거든요. 뭐 이런 게 도대체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BTI는 사람의 성격을 4가지 항목으로 나누는 검사, 테스트예요. 4가지 항목으로 나누다 보니까 INFP 이렇게 4가지 알파벳으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 4가지 항목 중에 첫 번째는 E냐, I냐예요. 나는 활발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아해. 그런 게 난 너무 편하고 좋아, 재밌어. 이런 사람들이 E가 나오게 되는 거고, 나는 좀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어려워. 좀 낯을 가리고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한 그런 사람들은 I가 돼요. 두 번째 항목은 N이냐, S냐, NS인데 이건 조금 저도 헷갈리긴 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좀 생각이 많고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N이에요. 생각이 많고 상상을 많이 한다.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 예를 들면 그냥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이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나한테 날라오면 어떡하지? 아니면 차가 저기서 갑자기 빨리 달려가지고 나를 치워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상상들이 막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좀 창의적이다, 아이디어가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S인 유형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이라는 거는 현실이 리얼리티잖아요. 현실적인 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건물에서 뭐가 왜 떨어져? 그런 일이 왜 일어나?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그런 상상은 전혀 안 할 뿐더러 그런 상상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S입니다. 세 번째가 F냐 T냐. 이 항목이 굉장히 많은 밈, 유행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가장 얘기할 게 많은,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쪽이에요. 뭔가를 얘기하고 듣고 받아들일 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팩트가 중요한 사람들이 T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이런 게 중요한 사람들이 T입니다. 반대로 F는 사실, 팩트, 논리, 지금 이런 게 중요해? 내가 지금 얼마나 슬픈데, 나 지금 얼마나 화났는데, 이렇게 감정적이고 좀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F예요. 그래서 이게 친구들이랑도 많이 얘기하는 주제 중 하나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나 지금 버스인데 에어컨이 너무 세서 추워, 머리가 너무 아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1번, 잠바 없어? 다음부터는 들고 다녀. 2번, 추워? 버스들이 왜 이렇게 춥게 에어컨을 튼데, 잠바 안 가져갔지? 어떡하냐, 추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저는 인프피로서 자동적으로 2번처럼 반응이 되거든요. 추워? 어떡하냐? 어떡해. 괜찮아? 이렇게 저는 반응이 되거든요. 근데 이 T인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어떡하라는 거야, 지금. 나는 그 버스 안에 없고, 춥다는데, 잠바 입어.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들. 이게 T랑 F의 차이인데요.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호불호, 좋고 싫음이 확실하게 나뉘는 주제라서 여기에 관련된 패러디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F들,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들,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들이 T의 이런 잠바 없어? 같은 반응을 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래? 너무 서운해. 반대로 이 T들도 F의 그 지나친 걱정? 좀 오버하는 것 같은 그런 반응들을 보면 충격을 받는 거죠. 뭐가 그렇게 서운해? 도대체 뭐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아무도 나쁘게 얘기하려고 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 근데 이게 너무 유명해지고 유행하는 영상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T는 거의 로봇, F는 막 울보 이렇게 되는 이런 이미지가 좀 굳혀졌어요. 머릿속에 그렇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추워? 그럼 어떻게 잠바 들고 다녀? 이런 반응을 들은 사람들이 너 T야? 이런 유행어가 생기는 거예요. 너 그렇게 공감 안 해주기로 유명하다는 그 로봇 같다는 T니? 설마? 너 지금 내가 춥다잖아. 잠바가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죠. 공감 좀 해.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정말 사람에 따라서 이게 불편하다 하는 사람들은 너무 피곤한데 하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 그것 좀 괜찮아?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이거는
뭐 친구들을 만났을 때나 같이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토론 주제,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됩니다. 마지막은 JP인데요. J 아니면 P인데요. 이건 좀 간단하게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들, 좀 꼼꼼한 성격이면은 J. 계획 잘 모르겠고 그냥 뭐 즉흥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하는 거고 그냥 하는 거지. 이런 쪽이 P입니다. 그러면 이 MBTI가 도대체 왜 한국에서 이렇게 유행을 했을까요?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봐도 한국에서만 유독 MBTI가 이렇게 유행을 한 것 같아서 아니 도대체 왜 하는 생각을 좀 자주 해봤는데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MBTI의 장점이 뭐냐 하면 저희가 사람들을 처음 만나게 되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정보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만나서 이 사람이랑 친해질까 말까? 나랑 잘 맞으려나? 어떤 사람이려나? 하는 그때 혹시 MBTI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저 INFP예요. 인프피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대충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 수 있게 돼요. I니까 조용하고 뭐 N 상상 많이 하고 F 좀 감정적이고 P 계획도 별로 없고 뭐 그런 사람이구나. 사실 이 정도 정보를 알려면 적어도 4가지 질문은 왔다 갔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오고 가야 알 수 있는 정보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순식간에 질문 한 번에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지금 같은 시대에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 많이 만날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랑 에너지를 아껴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I냐 E냐 이 4가지 분류 기준만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INFP예요 라고 들었을 때는 P? 땡땡씨는 여행 갈 때도 계획을 많이 안 세워요? 저는 계획 안 세우면 불안하던데. 제가 좀 계획을 안 세우는 편이긴 한데 여행 갈 때는 그래도 계획을 잘 세우는 편이에요. 그러세요? 그러면 최근에 여행 갔을 때는 어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는 주제들이 무수히 많아요. 결국에는 사람을 이해하는데, 사람을 좀 더 알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한국인들이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해서 이게 유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좋기만 할까요? 그러니까 MBTI라는 게 좋은 점만 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안 좋은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INFP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인프피시구나. 잘 알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을 해요. 아이는 친구들만도 잘 안 만나고 방에만 있는 사람이지. 별로 매력이 없네. P는 계획도 안 세우고 게으른 사람들 아닌가? 좀 답답할 것 같은데. 나랑은 좀 안 맞겠다. 뭐 더 얘기할 것도 없다. 이렇게 선입견, 편견을 가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편견은 뭘까요? 스테레오 타입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MBTI에 너무 빠져서 그게 전부다. 그게 다다. 그게 그냥 이 사람이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떻게 알파벳 4글자로 다 설명이 되겠어요. 이 사람이 그래,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야. 하지만 친하게 지내다 보면, 좀 친해지면 또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그런 매력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잖아요. 이거는 제 또 다른 친구 이야기인데 제 친구가 A면 제 친구 A가 A의 친구 B한테 소개팅을 시켜주기로 했대요. 여자를 소개시켜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서로 사진도 교환하고 얼굴도 다 봤고 서로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근데 그 친구 B가 그 소개를 받는 사람이 다 좋은데 그분 MBTI는 어떻게 돼? MBTI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서 뭐 ENFP야. 뭐 예를 들어서 ENFP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미안한데 내가 ENFP만 아니면 진짜 다 괜찮거든. 근데 내가 ENFP는 도저히 못 만나겠어. 진짜 미안하다. 라고 해서 소개팅이 깨졌대요. 취소가 됐대요. 정말 지금 한국에는 이 정도로 이 MBTI를 맹신하는, 좀 과하게 믿는,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사람들을 만날 때 그래 많은 정보를 주지. 근데 그런 점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주지. 근데 그래도 둘이 만났으면 진짜 좋은 인연이 됐을 수도 있는 건데 뭐 인연이 안 됐을지언정 안 됐더라도 좋은 추억을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까지 너무 아껴준 것 같다? 그런 것까지 너무 못하게 된 것 같다? 그건 조금 슬픈데?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 이렇게 MBTI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MBTI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지만 MBTI는 알아두면 한국인들과 얘기할 때 재밌는 얘기 소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들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한번 꼭 해보시고 나중에 한국인을 만나는 그 날이 왔을 때 MBTI가 뭐예요? 저는 뭐뭐뭐뭐예요.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면 한국인들이 다들 MBTI 아세요? 저는 이건데요 하면서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도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만약에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그럼 다들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만나요. 안녕.